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1000만 노인 시대라고 하니까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인 건데요. 그만큼 치매라는 질환도 우리 삶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하면 간접적으로나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도 두려움이 앞서는 무서운 질환으로 인식돼 있죠. 하지만 치매도 잘만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실제 사례들을 3개월 동안 취재한 이승철 기자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나눌 치매 이야기, 지난 화요일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앞서 방송됐죠. 네. 제목이 마음의 흐름을 마주하다였는데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치매 환자들이 머릿속에 안개가 꼈다는 표현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치매라는 질환이 그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뇌의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런 일상적인 노화의 속도를 넘어서서 약간 퇴행적으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이제 치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증상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증상을 알면서 상대방한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게 이제 기억력. 뭐 가족도 몰라보는 거죠. 그렇죠. 기억력 상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회한다 그래서 방향을 잘 모르고 늘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치매에 알려진 증상이고 실종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막 불안한 것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안과 연결되는 게 의심 증상이 좀 많아집니다. 갑자기 딸한테 너 내 돈 가져갔지, 어때 숨겨놨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망상으로 갑니다. 어디 도둑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이런 것도 가고. 그리고 이제 작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뇌가 쪼그라들면서 어떤 기억력이 상실이 되면 그 부분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걸 지어낸 얘기를 사실로 믿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공격성이 좀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동안 우리가 뭐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내용. 그런데 이제 이 치매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치매가 보통 60대 중반부터 발병을 해서 한 이제 10여 년간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초기, 중기, 말기로 가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초기 단계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치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치매 검사를 받으실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보건소도 있고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경로당에 나와서도 검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지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어떻게 이게 치매가 아닌가 이럴 때는 가족들이 조금 검사를 권해보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을 했다. 근데 내가 치매다. 딱 이렇게 걸렸다고 되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그거 인정하고 하기 쉽지 않죠.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고 초기 단계에서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걸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초기 단계에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병원에서 약을 드신 후에 굉장히 이후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에 대한 것도 너무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경남 하동에 있는 치매 안심마을인데 궁항마을이라는 곳을 취재를 했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치매 예후를 좋게 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찾아했는데요. 이제 이 마을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이 4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장님이 점잖은 치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점잖은 치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희가 둘러봤는데 이 궁항마을에 그 궁항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관에 아침에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생활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본인의 일상을 지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시 독거노인처럼 그냥 어디에 그냥 틀어박혀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소통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가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주변 마을 사람분들이 그분을 돌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궁항마을 화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자, 여기가 산골 마을이고요. 이제 아침에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모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요. 주민들이 이 모임이 자꾸 잦으니까 많이 모이지는 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참 그래 나오시면은
밥도 같이 해가지고 나눠 먹고 한 게 자기들 집에 혼자 있으면 반찬이 그게 반찬인가. 치매가 들어도 점잖은 치매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해도 판정을 받아도 뭐 딴 사람 보기에는 치매에 걸리긴 안 걸리긴 모를 정도고. 화면에 계신 분들도 예. 치매 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상을 지속할 때 그래요? 보면 전혀 치매 걸리신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언뜻 봐서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저 농촌 마을에서 해관에 볼수 있는, 오시면은 네, 이제 고마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은 또 신경이 쓰이니까 물어보면은 또 괜찮다고 그러시면은 또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사는 게. 다른 시골 마을의 경로당 풍경하고 별반 달라 보이진 않는데 치매 환자들이 저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안심마을이 된 게 주민 적극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계시면 마을에서 다 알잖아요. 예. 치매 어르신 지나가면 저 어르신 잘 계시나 또 안 보이시면 괜찮으신가 서로 들여다보고 이제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서 치매 안심마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점잖은 치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비결이 뭡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궁악마을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케이스죠. 대화를 많이 하고 일상 소통되니까 점잖은 치매다 이렇게 됐는데 예.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도시 독거 노인들, 홀로 사신 노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카메라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왼쪽이 경남 화동이고요. 오른쪽이 서울 강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예. 오른쪽에 서울에 계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리셨고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온 뒤에는 오후에는 계속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네요. 예, 그래서 대화 횟수를 보면 오전에 48회에 멈춰 있죠. 예. 이후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궁악마을에 계셨던 치매 할머니는 127회. 이제 이 대화 횟수에서 차이가 나지만 예. 접촉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이게 도시에 계신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와 다른 한 분만 접촉을 했는데 이게 시골에 계신 분은 16명을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대화하는 걸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좀 말참견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뇌 자극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건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케이스를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그 치매 발병한 이후에도 몇 년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은 한 10년 정도, 10여 년을 두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예. 굉장히 예후가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일본 취재를 해서 만나본 분이 일본이요? 네. 예. 이제 오사다 요네사쿠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90살이십니다. 예. 90세신데 제가 인사하고 있는 저분 90세신데 70대 때 걸렸으니까 한 10여 년 정확히 자기가 몇 살에 걸리지는 모르세요. 네, 70대 때 걸리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처음에는 길을 모르고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고 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섞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섞이는 거. 예.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죠. 같은데요. 본인이 치매에 걸렸지만 사람들에 가 섞이고 어떤 활동도 하고 뭘 해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지금은 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건 예. 본인이 요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환자가 불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이제 위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요리를 못 하는데 내가 서서 배웠다. 지금 요리도 한다.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마라. 사람들한테 섞이고 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하십니다. 이 일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속도를 늦춘 케이스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예. 분명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그리고 예. 또 이런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자기 역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고 자존감. 예, 그렇게 되면서 치매 예후가 훨씬 좋아진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미디어에 자꾸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치매 환자가 나왔는데 저분이 굉장히 생활을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른 치매 걸린 사람도 나도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도 빨리 했고 이제 치매 인구가 벌써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지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 형성이.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차츰차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차츰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조금씩 갖춰가면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치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예.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가실까요? 昔は皆さんほら家の中にね恥ずかしいからって入れてたけど今は皆さんご近所にも知らせてオープンにしてます。自分だけで抱え込むんじゃなくってつながるってことが大事だっていうことで、あとは初期の段階で予防っていうよりもその初期の段階でいろんな人とつながったりいろいろなことを自分が試みることでこう状況がずっと安定していきますよね。そのことが大事なんだっていうこともだいぶ世の中で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でそうすると認知症になっても何もできなくなる人ではなくってできないところもあるけれどもできること生き生きと逆に人に教えることもできる部分が残って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ご本人の方たちの発言だとか行動だとかがいろんな画面でも出てきますので、そこでそうなんだ、自分ももしそうなった時も自分なりに一生懸命自分らしさは失わずに生きていこうっていうね思いっていうのはだいぶ広がってきてるんだと思います。 예, 들어보니까 연결이 중요하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귀에 들어오네요. 네네. 서로 챙겨주고 대화하고 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도시에 사는 핵가족 이제 노인 한 분만 계신 그런 가정보다는 오히려 농촌 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더 조금 유리할 오히려 수 관리하기가 좀 네네.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하우를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웃 나라에서 그런 그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좀 차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치매 관련 법이 치매 관리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일본의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그렇죠.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작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법 이름이 뭐냐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치매 기본법입니다. 공생사회요. 그렇죠. 공생사회 같이 살자는 거죠. 치매 예. 환자랑. 이게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치매가 뭔지 알고 치매 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환자랑 그렇게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근데 이제 물리적인 환경 말고 예. 사회적인 차별의식도 좀 버리자. 치매 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좀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치매에 걸리지 말자는 예방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에 걸려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늦출 수 있다. 진행을 늦춘다. 예. 이것도 예방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게 더 모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법률에 담은 거죠. 그 치매 환자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이제 같이 품어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보통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족만 짊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나의 가족이 아니어도 이웃들 또 주변인들이 이 치매 환자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치매 환자에 대해 치매란 것이 뭐 치자가 어리석을 치, 그다음에 매가 뭐 미련할 매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너무 강합니다. 표현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본에 이제 인지증 이렇게 바꾼 거고 중국이나 대만들도 모두 다 이 병명을 바꿨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 시작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예. 사회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계셔도 예. 못하는 사람 이런 거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조금 그리고 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치매가 어떤 증상인지 알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주고 예. 그래서 용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예. 바로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벌써 그 상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대화하기 또 꺼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용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서 가져가는 예.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이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치매를 보는 관점부터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점에 착안해서 치매 관리 실태 취재한 이승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